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에 또 다른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주죠. 자,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의 초반 흐름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초반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달랐어요. 초반 하락 출발 후에 급등했고, 그리고 코스피는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상당히 강했었던 그런 차트상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양시장의 수급이 다 좋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그리고 선물까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수급대로 지수의 흐름이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강한 모습,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강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또 2차전지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움직이기 시작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주는 모습. 역시 코스닥은 테마가 계속 순환매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의 강세도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그리고 테마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급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코스닥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종목의 흐름이 나왔어요. 특히 그동안 조금 잠잠했었던 바이오가 움직였고요. 또 로봇, AI 이런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분간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240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저점 박스권 2450에서 2350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2350을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겠죠. 2325에서 2425 정도, 이 정도 박스권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일단 큰 변수가 없다고 하면은 특별히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일단 이번 주에는 FOMC가 있어서 변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약간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혼조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완전히 하락한다, 그런 예상은 좀 하기가 힘들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도 혼조세 흐름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어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더 강하죠. 개별주들이 강하고요. 최근에 시장을 흔들었었던 게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S&P 500이나 다우존스 이렇게 또 대형주들, 또 금융주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그 시장은 약간 더 약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조금 더 덜 받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이나 한국이나 역시 대형주가 있는 시장은 조금 혼조세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개별주들 또 기술주들이 있는 시장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FOMC 그리고 코스피 랠리 여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FOMC입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 주 FOMC는 거의 이제 결과는 다들 예상하고 있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0.25%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0.5%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의견이 팽배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은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스위스 크레딧 은행의 파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나 뭐 이런 불안감이 내비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섣불리 금리를 크게 인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연준도 시장의 눈치를 보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적어도 이번에는 0.25% 정도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인상을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지금 물가지수의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소폭의 인상은 해야겠고 그리고 또 너무 크게 인상하면 안 되겠고 역시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는 0.25% 정도의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중요한 건 FOMC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요 인사들의 발언입니다.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준도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는데 매파들의 발언이 강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비둘기파의 발언이 강하게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상태로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뭔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는 역시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코스피 랠리 여부인데요.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올해는 한국 시장에 랠리는 없을 것이다. 추세적인 상승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런 발언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뭐 과거에도 계속 그 시장의 흐름을 최소한 60-70% 이상 맞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또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폭락이다. 그러면은 뭐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다시 100단위로 내려가는 것이죠. 과연 그 정도의 낙폭이 나올 것인지 현재로서는 역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과연 현재 시장에 있는 악재가 작년에 시장에 미쳤던 악재보다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인가? 그 영향을 크게 미치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집단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방어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서 작년은 4% 정도까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죠. 자, 1년 정도 사이에 4%를 인상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미치는 그 압박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또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유가 그리고 또 식품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다운이 됐었죠. 과연 올해 나올 만한 악재들이 이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은행들의 연쇄 파산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각국의 정부에서 노력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래요. 일단 시장은, 한국 시장은 특정 시기까지는 좀 그 혼조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때가 되면은 간다. 늦어도 6월, 그리고 빠르면 4월 중순이라든지 5월 정도 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어떤 혼조한 흐름, 그리고 약세 흐름은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만 보더라도 작년 9월이 저점이었고요. 미국 시장은 작년 10월이 저점이었어요. 역시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그럴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주. 자, 무료 추천주들이 상당히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자, 모델 솔루션. 자, 이 종목은 22,000원에 매수가 되고 나서 30% 수익 말씀드렸는데요. 30% 나왔죠.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를 하시거나 좀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는 7,000원, 6,300원 분할 매수였는데 7,000원 매수가 됐어요. 7,000원 매수가 되고 나서 20% 수익 나왔습니다. 목표 수익 나왔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본전 매도하거나 적당히 매도하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8,200원, 7,800원 분할 매수했는데요. 8,200원 매수 됐고요. 플러스 20% 이상. 자, 20%에 거의 근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금만 더 끌고 가시거나 본전 오면 던지거나 아니면은 뭐 20% 수익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 이 종목은 4,500원, 4,100원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4,500원 매수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20% 수익 매도이기 때문에 5,300원 정도면은 20% 정도 수익이 되죠. 약간 좀 그 가격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뭐 적당히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전에 매도하거나 아니면 20% 정도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농화성은 매수가가 안 왔어요. 14,500원, 13,000원 분할 매수. 가격 오면은 손절 10% 수익 30%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 역시 가격이 오지 않았죠. 18만원, 16만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10% 수익 3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죠. 유료 추천주들의 결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종목, 단기 종목 중에서는 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작년 12월에 추천을 했다가 수익 30% 수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31,200원에 매수를 했어요. 31,200원에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은 그 목표 수익 말씀드릴 때 매도 전략 할 때까지 끌고 가자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100% 수익이 왔어요. 단기 종목도 지금 50% 이상 수익 종목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단기 추천주들도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 종목, 추세로 끌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기준가대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쌓여가는 종목도 있고 서서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큰 수익을 노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혼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큰 수익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단기적으로는 약간 혼조세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뭐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튀는 종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지금부터 포트를 구성해서 잘 가지고 가시면은 올해 정말 큰 대박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택촌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전문가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결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는데요.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이 종목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다른 급등한 종목들 접근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정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13,000원, 11,800원, 13,000원, 11,8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역시 매수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